교과서 47쪽 인구이동의 전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제 기원 전후를 한 시기부터 한 7, 8세기경까지 이제 동아시아의 인구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인구이동의 원인은 좀 다양하죠. 기후가 이제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연재해가 나타난다든지 또 인구가 증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한 지역에서 이제 시작된 이제 인구 이동이 결국 이제 토착민과 이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이제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2차, 3차 인구 이동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인구 이동의 이제 결과, 새로운 정권, 국가가 이제 속속 성립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서로 다른 종족 사이에 이제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문화의 전파와 교류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이동의 방향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형태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인구 이동의 방향은 대체로 북방에서 남방으로 남하하는 형태였다. 이렇게 이제 밑줄을 쳐놓겠습니다. 자, 사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원 지역인데요. 이제 한나라 말기에 여러 유목민족이 이제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모습들. 이 유목민족들이 이제 이 화북 지방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서 여기에 이제 밀려난 한족이 이제 이 창장강을 넘어서 강남 지방으로 이제 이주해서 새로운 정권이나 국가를 세우는 모습. 또 뭐 백제 가뭄이 들어서 신라로 이동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기원전 3세기경 변홍사, 뭐 청동기 철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야요이 문화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제 교과서로 들어오면,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화북 강남 방면으로 이동, 즉 중국 지역의 이제 인구 이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나라가 이제 전한과 중간에 신나라가 있고 이제 후한이 있죠. 이 후한은 이제 황건적의 난으로 이제 멸망하죠. 그리고 이제 조조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비의 촉, 그 다음에 손곤의 오, 우리가 이제 위초고 삼국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3세기죠. 이 삼국시대를 이제 일시적으로 통일했던 나라가 위나라로부터 황희를 이어받아서 사마씨가 세운 나라 이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이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하고는 이제 한자가 다르죠. 요게 이제 대략 3세기에서 4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요 진나라 때 여러분들 잘 몰라도 되는데, 팔왕의 난, 그리고 이제 영가의 난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결국 이제 진나라가 오호 중에서 이제 흉노족의 침략을 받고, 진나라 황실의 후예가 이제 강남 지방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동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진나라를 서진, 그다음에 이제 강남의 그 건강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이주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운 진나라를 동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화북 지방에는 이제 흉노를 비롯한 5개 이제 북방 민족이 16개 이상의 이제 국가를 세우는 이제 5호 16국 시대. 화북에는 5호 16국 시대, 강남에는 이제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이 화북의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하는 나라가 이제 탁발 선비족이 세운 이제 북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 북이는 이제 다시 동이와 서위로 분열됐고, 동이는 북제가 되고 서위는 이제 북주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 쫓겨난 이제 한족 정권은 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왕권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왕주의 교체가 일어나죠. 동진에서 이제 송, 제, 양, 진 이런 식으로 이제 잦은 왕조 교체가 일어났고, 요 북주의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나라를 세웠고, 이 수나라가 이제 결국 이제 589년에 진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아주 오랜만에 또 통일 제국 이제 수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요 전체 한 370년 동안의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 이제 삼국시대의 위, 여기 이제 진,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한족 정권이 쭉 이어지죠. 남조.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이제 북방민족들이 세운 국가가 쭉 이어지죠. 북조. 그래서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자, 이제 이 표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오겠죠.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5호 16국 시대를 이제 자세하게 표시한 그런 지도인데요.
자, 요 시기에서 이제 이 4세기, 요 5호 16국 시대라 그랬죠? 요걸 이제 지도로 표현한 건데, 이 그 삼국 시대를 통일한 이제 진나라가 있죠. 이 진나라 때 이제 파랑의 난이라 그래서 이제 제후 왕들이 서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이제 5호 출신의 이제 북방민족을 이제 자신의 용병으로 이제 고용하면서 5호가 이제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 5호는 뭐냐면 이제 5개의 이제 북방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선비, 흉노, 강갈저 이렇게 이제 5개의 이제 북방민족을 이제 5호라고 부릅니다. 이 5호가 바로 특히 이제 5호 중에서 이제 흉노족이 요 진나라를 멸망시키죠.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국은 이제 이 진나라의 수도가 러양이었는데 이 진나라의 황실의 그 사마 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강남으로 이제 쫓겨나서 오늘날은 이제 난직이죠. 그 당시 이름은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을 이제 수도로 삼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진을 다시 이제 뭡니까 복구를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동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 흉노를 비롯한 선비 강갈저족은 이제 화북 지방에 이제 16개 이상의 그런 국가를 세우죠. 이게 이제 5호 16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북 지방의 이제 5호 16국 시대는 이제 5호 중에 하나인 이제 탁발부족의 선비족입니다. 모용 선비족도 있고 이제 탁발 선비족도 있는데 그 탁발 선비족이 세운 북위에 의해서 이제 화북 지방이 이제 통일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로 돌아와서 중요한 내용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5개의 북방민족을 우리가 5호라 부르죠. 5호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고 그래서 자, 5호가 세운 여러 나라는 5세기 초에 선비족의 또 다른 일파가 세운 북위에 의해 통일되었다. 이제 439년이죠. 자, 그리고 한족 정권, 한족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한족은 이제 5호의 침략을 받아서 창장강 이남의 강남 지방으로 내려왔다.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그래서 동진을 세운다 그랬죠. 건강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동진을 세웠다. 동진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요 전체적인 시기를 우리가 이제 위진 남북조 이제 줄여서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남북조에다가 밑줄을 치겠습니다. 우리 한국사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전현과 후현이 있죠.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전현과 후현이 있는데 이 전현과 후현은 이제 이 모용부의 선비족이 세운 나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전현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제 이 4세기 이게 이제 5, 16국 시대는 446 4세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당시 이제 고구려 왕은 고국 원왕이죠. 그래서 이제 전현의 모용왕이라고 하는 황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이제 고구려 수도가 함락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고국 원왕의 아버지 이미 이제 돌아가신 미천왕의 시신을 이제 도굴 하고 그 고국 원왕의 생모와 고구려 귀족 5만 명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바로 전현입니다. 전현 베이징 일대에 있었던 그런 나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고국 원왕 다음에 나오는 이제 소수림왕이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소수림왕의 동생인 고국 양왕 그 고국 양왕의 아들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광개토 대왕이 바로 이 뭡니까 이제 먼저 백제를 이제 먼저 공격하다가 바로 이제 이 말머리를 북쪽으로 돌려서 이제 이 전현의 후예인 이제 후현을 이제 격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 자 4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반도로의 인구 이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반도의 그 인구 이동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죠. 주몽이 이제 부여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여에 살고 있던 주몽 집단이 이제 남쪽으로 남하해서 이제 이 졸본 지역에다가 고구려 그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이제 고구려를 건국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고구려 내부에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생기죠. 바로 이제 온주와 비류죠. 그래서 이제 온주와 비류가 다시 이제 한강 유역으로 이제 남하를 하죠. 남하를 해서 이제 이 온조가 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는 이제 밑에 있었던 이 마한을 하나하나씩 이제 격파해 가면서 나중에 이제 고대 국가 백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기원전 108년에 한 무제가 이제 고조선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뒤 그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국 사서에 보면 이제 진국으로 이동했다. 이 진국이 진안입니다. 진안. 그래서 이 경주 지방의 토착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는 고조선의 유의민들이 이제 결합해서 이것이 이제 신라 건국의 이제 토대가 마련되게 되는 거죠. 이 낙동강 하류 지역의 이제 가야도 이러한 이제 이주민과 연합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한나라가 이제 뭡니까 그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제 4개의 군현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낙랑군이 이제 이 평양에 있었는데, 그 낙랑군의 이제 일부가 이제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이제 낙랑군 유민 일부가 다시 이제 한반도 남부로 이동해서 백제와 이제 가야 발전에 이제 굉장히 이바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가야인들의 일부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일본으로 이주를 해서 이 두 지역 사이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모습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일본 열도로의 이동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제 일본 열도로 이제 이주를 했죠. 기원 전부터 해서 특히 이제 그 삼국이 항쟁을 할 때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많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 그다음에 가야인들까지 일본 열도로 이제 이주를 하고, 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유민 다수가 이제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한반도에서 이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이주민을 우리가 이제 도웨인이라고 부르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도웨인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도레인이라고 부르죠. 도라이진. 그래서 이제 이 도웨인들에 의해서 선진 문물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면서 일본 최초의 정치체인 4세기에 나타난 그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이제 크게 이바지한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이제 유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열도로 건너간 이주민을 도웨인이라고 부르죠. 도웨인. 자, 도웨인에다가 네모를 넘치겠습니다. 도웨인에다가 네모를 넘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자,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밑줄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마토 정권을 일본 최초의 이제 정치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일본은 이제 기원 전후를 한 시기에 한 100개 정도의 소국이 출현했고, 3세기에 되면은 이제 한 30여 개 소국으로 이제 통폐합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힘있고 여왕이 다스렸던 야마타이국이 이제 30여 개의 소국을 대표한다. 그리고 이제 4세기에 이제 일본 최초의 정치체인 야마토 정권이 나타나는데, 야마토 정권이 나름 이제 강력한 정권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이제 근거가 바로 이제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밑줄을 친 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전방입니다. 후원분. 그래서 이제 앞에는 네모 모양이고 뒤에는 이제 원형의 구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일본의 이제 전방 후원분인데, 여러분들 일본 오사카에서 남쪽으로 한 2-30분 가면 이제 사카이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이센 고분이라고 있는데 5세기에 이제 인덕천왕의 능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486m, 너비가 350m.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주위에는 3중으로 이제 해자를 들었는데, 이러한 거대한 이제 고분을 이제 만들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야마토 정권이다. 그래서 왕권이 이제 크게 성장했음을 이제 보여준다. 이러한 야마토 정권 성립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바로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웨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9쪽 호족, 한족의 융합과 수당의 성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4세기 5호 16국 시대를 이제 통일한 나라가 이제 탁발 선비족이 세운 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4세기에서 이제 6세기까지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5세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이는 이제 화북 지역을 통일하고 나서 아주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실시를 하죠. 이 그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표를 보면, 지난번에도 이제 옛날에도 봤던 그런 표인데요. 현재의 기온보다 현저히 이제 기온이 하락하면 이제 북방민족이 이제 남하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5세기에 이제 북이가 화북을 이제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나라 같은 경우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아예 이제 화북 지방 전체를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고,
이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이제 유목민족 최초로 이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후가 어떤 북방민족의 남하와 이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북인은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아주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게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비족의 유목민족의 풍습을 버리고 한족화하는 정책이죠. 한족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북이 동그라미를 한번 치겠습니다. 북이. 자, 북이의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죠. 효문제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효문제. 북이의 효문제는, 자, 여기 보면 한족을 관리로 발탁. 밑줄을 좀 치고, 자, 수도가 이제 원래 평성입니다. 이제 베이징 근처의 평성, 유목민족의 풍습이 남아있는 평성이라고 하는 수도를 버리고 이제 한족의 이제 문화가 서려 있는 낙양, 즉 로양으로 옮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겠습니다. 균전제. 이 균전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땅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사실 자기 땅이 없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고 사는 민족인데,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아라. 농사 짓고 먹고 살아라. 이게 한족화 정책이죠. 그리고 이제 선비족의 풍습을 금지하고 한족의 언어, 의복, 성씨를 사용하라. 선비족 귀족들이요, 한족의 아내와 한족 출신의 아내들과 결혼을 해라. 아주 적극적인 이제 이 한족화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효문제의 원래 이름이 이제 탁발괭인데, 이제 한족의 성씨로 바꿔서 탁발씨를 이제 원씨로 스스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원괭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효문제의 한화 정책, 자,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효문제의 한화 정책 밑줄을 치고, 한화 정책의 결과 이제 호족과 한족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호족과 한족의 융합,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호한융합이다. 자, 호한융합이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북주의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나라를 세우고 남주의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한 370년의 미진남북조 시대를 마감하고 수나라라고 하는 이제 통일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이제 북이의 한화 정책, 호한 융합 정책이 굉장히 그 밑바탕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당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나라, 당나라를 건국하는 이 집단이 이 한족이 아닙니다. 바로 호한 융합의 결과물인 셈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통일 제국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이제 북이의 효문제 한화 정책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남쪽으로 이제 쫓겨난 그 한족 정권, 이제 남조를 얘기하는 거죠. 남조, 이제 동진, 송제, 양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남조는 이제 강남 지방의 토착민들과 융합하는 데 주력을 했고, 또 풍부한 노동력과 선진적인 토목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강남 지방을 이제 개발해서 이 농업 생산력을 이제 매우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북조를 통일한 이제 수와 그 뒤를 이은 당나라, 과거 한족이 거주하던 지역 이외에 이제 영역까지도 이제 지배하에 아래 두려 했고, 또 당시 이제 굉장히 강성했던 이제 유목 국가인 돌골과 전쟁을 벌여서 중앙아시아에 진출했고, 또 이제 수나라,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공하는 등 동아시아 전체를 이제 격렬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제 휘말리게 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